세입자들을 남겨둔 채 숨진 집주인 부부가 생전 주변의 전세 사기를 언급하며 자금난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당장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내지 못해 물과 전기가 끊기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과 전세 보증 한도 축소로 인해 임대인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서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가전제품을 던진 30대 여성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당진의 다가구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집주인 부부가 숨지면서 대규모 전세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 지난주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집주인 부부는 주변에 전세 사기를 언급하며 자금난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보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지역 다가구 건물 4채를 소유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9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변인들은 이들 부부가 생전에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재력을 드러내면서도 돈이 급히 필요할 땐 여러 명에게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재산이 100억이나 있는데 돈 때문에 쫓겨낸다고 했고 팔리지도 못하고 연예인 융자 승계가 안 된다면서요. 그런 거 맨날 원망을 했어. 이자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던 게 뭐 4천, 5천 가져야 된다는 정도. 부부 소유 건물 4채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합치면 30억 원가량. 주변에 돈을 빌리면선 전세 사기라는 표현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거 안에서 이 사람이 아마 고발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요새 전세 사기로 깠다가다가 돈의 외가 들어갈 수도 있다. 가까이 10몇 년을 벌던 사람을 징역 가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써준 임차 현황 내역입니다. 과거 자신이 직접 중개한 가구의 보증금을 6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증금은 1억 원. 세입자들은 건물 전체 보증금이 낮은 것처럼 속여 자신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금액을 다르게 쓴 이유를 물었더니 임대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당했어요. 저희도 임대인이 계약서까지 다 보여드리고 저희는 그대로 다 고지를 했을 뿐이거든요.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주인이 따로 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죠. 취재 결과 해당 가구의 세입자는 변동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다음 주부터 부부의 건물이 있는 곳 일대 부동산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었는데 기사에서 어떤 그런 관련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접 중개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는 중개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특법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숨진 집주인 부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당장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집안 시설이 고장나도 조치할 방법이 없는 데다 물과 전기마저 끊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주인 부부가 소유한 한 건물입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나 빨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름은 다가오지만 에어컨이 고장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건물주와 관리인이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주거나 바꿔줘야 하는데 건물주 부부는 사망했고 관리인은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은 사비로 수리를 하더라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는 짐을 빼야 합니다. 얼마 써보지도 못하는 가전제품에
막대한 수리비를 써야 해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연락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거를 고치고 싶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해도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생활에 필수적인 물과 전기도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건물의 경우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을 관리인에게 공동으로 내는데 관리인이 사라져 요금을 낼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달 요금부터 낼 수가 없는 상황. 유예 기간인 2달이 지나면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건물 내 물과 공용전기 등이 끊기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2달, 3달 동안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상수도도 끊기고 이제 물도 끊기고 그다음에 공용 전기도 끊기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도 안 되고 그다음에 복도에 등도 안 들어오고 좀 지내는데 가장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세입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해 요금을 관리하고 낼 방안도 모색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은 공실력이 있는 지자체에서 대리인을 선정해 관리를 도맡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납부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리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조금 뭐 나쁜 마음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또 다른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리인을 선정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자체에서 대리인을 한 명 내세워서 좀 대신 관리비를 걷고 그 다음에 공용 전기라든지 상하수도까지 이렇게 납부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 씨는 세입자들의 요구와 관리비 유예 등 지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후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충남도도 해당 건물의 경우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해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 세입자들은 전기와 물이 끊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인의 입장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 한도 축소 등의 이유로 임대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건데요. 네,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강희창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 보증 한도 축소가 임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전세 사기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건데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의 한도 축소는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보증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 사기의 여파로 전세 계약 시 필수 조건이 된 전세금 반환 보증이 불가하다면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현재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허그에 작년 한 해 약 5조 원의 대입연체 지급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금액이 전세 사기와 관련 없는 이런 분들한테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전세금 반환 보증 한도 축소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전세금 반환 보증의 한도를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다면 우선은 역전세 반환 대출을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전세 반환 대출은 허울만 있지 실체가 없거든요. 실행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대입연체된 비아파트와 역전세로 대입연체에 우려가 있는 비아파트의 공공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죠. 허그라든가 LH에서 매입을 좀 해줘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그다음에 임대인의 갈등과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강희창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서산경찰서가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공동현관으로 가전제품을 던진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여성 A씨를 응급 입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1층 공동 현관으로 노트북 등 전자제품과 음식물 등이 떨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문을 잠근 채 경찰과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의 말을 토대로 투신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공대를 투입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고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했으며 다행히 재산과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진시가 올해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입니다. 단태아에게는 60만 원, 다태아에게는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6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생체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예산군은 2028년까지 확보한 국비 등을 활용해 글로벌 사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해외 맞춤 제품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 맞춤형 기업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이 다자녀 가구에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확대합니다. 예산군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해온 다자녀 가구 할인점 운영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군에 주소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지역 내 음식점과 학원 등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이용 금액의 10%를 할인받는 사업입니다. 예산군은 올해 업소 35곳을 신규로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점 현황은 예산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위한 대표 관광 콘텐츠 발굴에 나섰습니다. 25일 충남도는 회의를 열고 관광 콘텐츠 계절별 코스 등을 공유했습니다. 충남도는 지역 맛집과 디저트 카페, 관광 명소 등을 특선 상품으로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굴된 콘텐츠는 전문가 의견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충남 관광 15선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2026년 연간 방문객 5천만 명을 달성해 국내 관광지 3위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 농특산물이 홍콩 수출길에 오릅니다. 24일 청양군은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 한인홍과 농특산물 홍콩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실시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청양군은 맞춤형 수출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 등을 업체와 교류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이번 협약으로 판로 확보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학 입시 온라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입시 정보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산군은 다음 달부터 지역 내 고등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희망하는 대학교와 원하는 학과를 지정해 실제 재학 중인 대학 선배에게 생활기록부와 내신, 멘탈 관리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상반기 정부관리 양곡 재고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창고 31곳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쌀 보관 상태와 적재 기준 준수 여부, 보관 창고의 안전 실태 등입니다. 청양군은 양곡 수급 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부정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안에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충남도는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